신경세포 하나의 이름은 바로 뉴런이고, 이 뉴런이 여러 개가 모여서 신경을 이루게 되고, 신경이 여러 개가 이루어지면은 신경계를 이룹니다. 자, 뉴런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감각 뉴런이라는 애가 있고, 이 감각 뉴런이 연합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신호의 통합이 이 연합 뉴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그래서 생긴 신호가 다음에는 운동 뉴런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이 되더라라는 거. 자,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은 각각 생긴 게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이 사이에 존재를 하고 양쪽에 이렇게 가지돌기들이 있다. 가지돌기 있고 축삭돌기가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연합뉴런의 특징은 가지돌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삭돌기는 작은 부분으로 아주 작게 있고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굉장히 많다. 자, 운동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신경세포체들에는 가지돌기가 여럿이 있습니다.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받는다라고 배웠었고, 전달받은 신호는 축삭돌기를 따라서 신호가 전달되다가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른 신경세포의 가지돌기에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가지돌기가 신호를 받아서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겠죠. 신경세포체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들은 핵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경세포에는 핵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해 준 것이고, 자, 이렇게 신경들이 모여서 신경계를 이루었는데,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집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에는 대뇌, 간뇌, 소뇌, 연수, 중간뇌가 있고, 척수가 딱 따로 뇌의 밑부분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뇌의 각 부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뇌는 좌우, 좌뇌, 우뇌로 이렇게 방구로 나뉘어져 있고,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서 우리가 뇌다 하는 부분이 바로 보통 대뇌를 생각하게 된다. 자, 감각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정신적 작용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뇌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통합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고, 연합 뉴런들이 이 중추신경계를 이룬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뇌의 특징은 체온 조절, 체액의 농도 이런 것과 같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간뇌다.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중간뇌의 특징은 눈의 운동, 그리고 홍채의 수축과 이완 같은 조절작용을 하는 애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연수는 심장박동, 소화운동, 호흡운동 해가지고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 애고, 손에는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거나 몸의 자세를 바로잡거나 하는 등의 기능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척수는 뇌의 말초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애였는데, 빠른 반응이 일어날 때는 대뇌까지 전달이 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반응을 보낸다고도 했어요. 그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의 곳곳에 퍼져 있는 신경들을 합해서 이루는 말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를 잘 구별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뉴런과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인데, 이거는 우리 학교에 와서 할 거고, 자극의 종류에 따라 자극에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아무리 출발하려고 해도 소리를 듣고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생각을 하면 총소리가 먼저,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라고 했죠. 공기의 진동이 빵 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귀에 도달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귀에서는 그 진동이 고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귓속뼈에서 진동이 증폭되고, 이것이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청각세포를 자극하면 청각신경으로 그 신호가 이동이 되고 대뇌로 간다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는지까지가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이죠. 그래서 그 뒤쪽을 함께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 소리의 자극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타고 들어가고 신경을 따라서 대뇌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다음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대뇌에서 연합뉴런에서 정보가 통합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얘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한 것을 운동신경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때는 척수를 통해서 보내지고 그것이 다시 운동신경을 따라서 우리 몸의 각 부위에 있는 근육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을 따라서 이동한 신호들이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게 되고 우리의 몸은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라고 했었죠. 이 중추신경계를 포함을 하고 있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감각신경은 뇌로 전달될 때 척수를 통하지 않고 대뇌로 바로 이동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모든 감각신경이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뇌 감각신경을 통해서 여기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대뇌로 바로 들어가는데 자, 이거 말고 피부 감각은 대뇌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이동을 합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눈, 귀, 코, 혀는 바로 대뇌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운동을 명령을 할 때는 대뇌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뇌에서 먼저 척수로 가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땅 소리를 듣자마자 출발할 수 없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부정 출발이라고 판단을 할 때 땅 소리가 나자마자 0.1초, 이 0.1초가 지나지 않았는데 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부정 출발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소리 나자마자 바로 출발 없으니까 이 정도의 간격은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 기준을 정한 거겠죠. 대뇌 연합신경이라는 것은 연합 뉴런들의 모임이겠죠. 그래서 연합신경이 출발하는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이 척수를 지나서 운동신경을 거쳐 근육으로 전달되고 우리의 몸의 근육을 움직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극을 인지하고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에는 감각기관, 신경계, 운동기관이 모두 함께 작용을 한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3쪽 아래에는 약간의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0.1초보다 적은 시간에 출발을 하게 되면 부정출발 이런 기준이 생긴 거고 자, 이때 걸리는 시간은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우리 순간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땅 소리를 들어도 먼저 출발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 반응으로 나타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극의 종류, 후각, 시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러한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도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면은 위에 있는 실험을 해볼 텐데 이것은 읽어보면 시각과 청각에 대한 반응 속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함께 나중에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인데, 의식적 반응은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에 전달하고 대뇌의 판단을 거쳐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 중에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엄청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고, 무의식적 반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무조건 반사이고 다른 것은 조건 반사입니다. 이중 무조건 반사를 볼 텐데, 무조건 반사는 자극이 대뇌에 도달하기 전에 척수나 연수, 중간뇌의 명령이 운동기관에 전달되어 나타나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우리가 전달 경로를 설명할 때 감각신경이 대뇌에 도달을 해서 감각을 인지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대뇌에 도달해서 감각을 인지하기 전에 대뇌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 척수나 연수, 중간뇌에서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대뇌가 의식을 하는 건데 이 대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고, 척수나 연수, 중간뇌 이 세 곳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라 라는 명령이 있으면 그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실험인 무릎 반사 실험인데, 이것도 학교에 오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무릎 반사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고 무릎을 힘없이 늘어뜨렸을 때 다른 친구가 고무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쳐주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올리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올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무릎 반사라고 하고, 무릎 반사는 척수가 중추가 됩니다. 원래 감각신경은 앞에서도 말했는데 눈, 코, 귀, 혀 여기에서 오는 감각들은 바로 대뇌로 거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나머지 감각들은 척수를 거쳐서 뇌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무릎 반사는 뇌까지 이동하지 않고, 자, 먼저 감각신경으로부터 척수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척수에 있는 연합뉴런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어떠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대뇌까지 가지 않고 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근육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척수가 중추가 된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이것을 바로 무조건 반사이다 라고 합니다. 다리에 분포하는 감각신경은 혀, 눈, 귀, 코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신경은 척수로 먼저 전달이 되고, 척수는 바로 운동신경을 통해 다리 근육으로 명령을 내리는 이런 걸 무의식적 반응 중에 무조건 반사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대뇌까지 가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갔다가 뇌에서 다시 척수까지 오고 운동신경으로 명령을 내려야겠죠.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 대뇌로 올라갔다가 대뇌에서 다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있으면 의식적 반응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더 빠를 거고, 그래서 의식적 반응보다 무의식적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최소한으로 다치게 합니다.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이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중간뇌, 연수, 척수 등이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무릎 반사는 척수가 중추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뇌 구조를 배울 때 중간뇌 기억하나요? 자, 중간뇌는 눈 깜빡이나 동공 반사 이런 것들은 중간뇌가 조절을 한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뇌까지 가지 않고 중간뇌에서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고, 얘네들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동공이 빛의 크기를 조절하느냐 이거를 확인해서 생사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손을 하고 떼는 행동이 있죠. 그런 것도 척수가 조절을 하는데 먼저 무의식적으로 손을 떼게 만드는 그 운동을 척수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뜨거워 하는 거 있죠. 이 뜨거워 하는 것은 척수까지 가서 대뇌까지 가서 인식을 하는 의식적인 반응이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을 떼는 행위 자체는 무의식적 반응이고 척수가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뜨겁다라고 인식하고 고통을 느끼고 이런 것은 대뇌까지 전달된 후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재채기, 딸꾹질, 그리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침분비, 먹을 때 침분비 이런 것들은 연수, 우리 대뇌 밑에 있는 연수, 이 연수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것이 조절하는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뇌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뇌, 연수, 척수 등에서 바로 어떠한 반응을 내려지는 것, 이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스스로 점검 문제를 할게요. 자극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감각기관, 보어, 운동기관이 함께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갈 말은 신경계겠죠? 그래서 신경계라고 하면 되고 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말하고 싶을 때는 그냥 신경계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2번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대뇌에 도달하기 전 여기에 전달되어 나타내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자, 의식적 반응과 비교했을 때 무조건 반사가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유리한 까닭은 했을 때 자, 반사 경로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자라고 되는데 대뇌까지 신호가 전달되면은 자, 척수에서 대뇌까지 먼저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 대뇌에서도 명령을 내릴 때 다시 척수로 돌아오는 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생략이 됨에 따라서 바로 척수까지 들어오고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면 반응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겠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를 보면 먼저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눈, 귀, 코, 혀 이 감각기관들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은 바로 대뇌로 가고 자, 이거 외에 나머지 피부 감각들, 그 감각들은 척수를 먼저 거쳐서 대뇌로 갑니다. 자, 이러한 감각신경들이 중추신경계에 대뇌와 척수를 거쳐서 가고 이 중추신경계에 있는 연합뉴런, 연합신경들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어떠한 반응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의 신호를 받아서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반응을 하게 된다 기억을 하면 되겠고 반응에는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적 반응은 감각신경이 중추신경계 중에서 대뇌를 거칠 때 우리가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반응은 대뇌를 거치지 않고 중간뇌, 척수, 연수까지만 감각신경이 이동을 하고 거기 이 세 부분에 있는 연합신경에서 바로 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이 운동신경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무의식적 반응이 다시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로 나뉘었었는데 이 중 무조건 반사는 반응 중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자,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자체를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이전에도 경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 만약에 이것이 경험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갖게 된 무의식적 반응이다 라고 하면은 이 반응의 이름을 조건 반사라고 해줍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대표적인 조건 반사인데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 처음에는 그 종을 울린다고 해서 얘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이 강아지가 침을 흘립니다. 종소리라는 조건에 의해서 침을 흘리는 반사가 일어난다 해서 조건 반사입니다. 여러분이 신과일을 보면 시다는 감각을 떠올리면 입에 침이 고일 거예요. 그게 과거에 내가 신걸 먹었을 때 침이 많이 나오던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신거를 생각하면은 침이 나오게 되는 조건 반사를 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 그리고 반응들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특히 무조건 반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 경로 알아두어야겠죠? 각각의 경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뤘기 때문에 안 보았는데 페이지 165쪽에 중간내, 척수, 연수 이러한 애들이 각각 무엇을 조절하는지도 알아두어야겠죠. 중간내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는 동공반사, 안구운동 등 눈에 관련된 애들이었고, 연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는 재채기, 하품, 딸꾹질, 침분비, 눈물분비, 그리고 구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척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는 무릎 반사 그리고 움츠림 반사. 이 움츠림 반사는 뜨거운 물체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을 피하는 반사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배변, 배뇨 반사도 척수가 중추입니다. 무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 무릎 반사의 경우로 예를 들면 무릎을 치면 다리가 쭉 펴지는 그 행위가 있어요. 그 운동 자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데 나 무릎 쳤어. 얘가 나 무릎 쳤어. 나 무릎 올렸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대뇌까지 전달이 돼서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반사는 의식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지만 이후에 느끼는 감각과 반응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